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취임 200일 만에요. 특혜 의혹이 거의 하루 걸러 한 번씩 나온 데 이어서 어제는 또 다른 의혹이 터졌습니다. 우선 사퇴 의사를 밝힌 조금 전 국회 그 현장부터 한번 보고 오시죠.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저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깜짝이야. 네, 의원님. 평소 때부터 이렇게 인기 좀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사퇴 결심한 건 어제 보도가 좀 결정적 계기였을지. 김경시 의원 1억 원 받은 걸 알고도 단속 공천된 이유가 뭔가요?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 저렇게 취재진들을 만나서는 인기 얘기도 꺼내면서 농담을 건네기도 했는데요. 이후 기자들이 좀 집요하게 물어본 의혹에는 침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리를 내려놓게 된 사실상 결정타 아니었냐? 바로 그 의혹, 이 녹음 파일입니다. 내가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이 얘기를 왜 들었을까?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아이고, 어떡하다 그랬냐. 이 김병기 의원의 말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 그러면 이 강 의원이 도대체 뭘 어쨌길래요? 일단은 어떤 시점인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21일은요. 바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날이 민주당 3차 그러니까 공천 결과를 발표한 전날입니다. 전날, 네. 그런데 갑자기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민주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면담 요청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나 아래에 있는 지역 보좌진이 아무 생각 없이 이 김경시 의원으로부터 1억 받은 거를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하면 좋냐는 취지로 면담을 요청해서 김병기 당시에 그 공관위 간사가 정말 일 커진다. 이거 돌려주라고 해야 된다. 라면서 대화하는 이 녹취록이 지금 어제 저녁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위원인 강선우 의원이 부하 직원이 지방선거 공천 시기에 출마 준비 중인 후보로부터 이제 큰 돈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 어떡하냐라면서 김병기 의원에게 토로하는 게 이 대화 내용으로 읽힙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김 의원 몇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저도 살려주세요. 돈 돌려주고 시작하자 그래요. 돈부터 돌려주세요. 안 받는 거. 그거는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의원님 정말 이게 원칙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 진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은 그러면 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 바로 강선우 의원과 또 김경 의원 두 사람 입장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입장은 이렇습니다. 한쪽은 공천 대가로 나 돈 받은 적 없다. 해당 사실을 인지 후에 공관위 간사에게 바로 보고하고 즉시 반환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 김경 의원 다른 한쪽은 나 준 적 없다라는 겁니다. 이남희 기자 서로 부인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1억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가장 큰 논란입니다. 지금 줬다고 지금 저렇게 다급하게 얘기했는데 김경시 의원은 저는 준 적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저녁에 보도가 나온 후에 앵커가 읽은 대로 직접 본인이 그것도 직접 받은 적도 없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이렇게 길게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당시에 공관위원들한테도 한번 저희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 1억 논란 있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당신 몰랐다. 그러니까 그 공관위원들도 당시에 저 관계는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정청래 대표도 윤리감사 해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돈을 받은 게 맞는지 준 게 맞는지 그리고 보좌진 같은 경우 그 돈을 받았다라는 보좌진 같은 경우는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 어제 그 언론에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미궁에 빠진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1번으로 풀어야 할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궁에 빠졌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김 의원이 녹취 속에서 계속 이러잖아요. 돈 돌려줘라. 근데 만약에 김 의원 말대로 돈을 받고 그냥 다시 돌려준 거라면은 가정을 해보면은 서준미 변호사, 결과적으로 돈을 챙긴 건 아니어도 이게 돈을 주려는 그 시도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수사 대상이 돼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녹취록 내용을 조금 들어보면은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미리 그런 돈을 받는다는 사실 혹은 받았다는 사실을 뭐 알지는 못했지만 뭐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보고가 있었다라는 그런 해명이 어느 정도 또 이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SNS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되고 무척 놀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최소한 당시에 공천과 관련해서 돈이 오갔다라는 사실은 또 인정이 된 듯한 그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만약 실제 돈이 오간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공직선거법 위반 또는 뭐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쟁점들입니다. 따라서 이 돈이 오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대화 속에서요.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는 대화 내내 사안이 엄중하다면서 두 번째로는 이런 해법도 제시합니다. 내가 알게 된 이상 사실상 묵인할 수 없다고요. 공간이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걸려버린 겁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수 없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안 이상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더라도 묵인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대화 다음 날, 그러니까 이튿날 김경 시의원이 결국 단수 공천됩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김병기 당시 간사가 이거 통과시킬 수 없다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은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그 강선우 의원이 이제 돈 부분은 반환을 지시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보면은. 네. 근데 내가 반환을 했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환을 지시했으니까 그 지시를 했는데 그게 돈이 정말 돌려졌는지 그건 확인은 안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보면은 이제 공천을 왜 김병기 원내대표가 왜 묵인을 했나 네.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기자들 조금 전에 그 장면 보셨잖아요. 아니 분명히 굉장히 이거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놓고 왜 공천을 묵인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왜 이 논란을 알고서도 공천을 했는지 사실을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면은 당시에 그 공관위원들도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얘기를 복수로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김경 시의원이 다주택자라서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돌아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까지 있었는데도 왜 공천을 했느냐 이 부분도 지금 시시비비를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화가 계속 길어지니까 김 원내대표는 또 이런 해법도 내놓습니다. 원칙대로 해결하라면서도 주변에 아무도 믿지 말라고요.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전부 다 죽을 거예요. 이제 명예, 강 의원님도 평생 쌓아왔던 명예 이런 게 아마 다 그거 될 겁니다. 그분한테는 저랑 만났다든지 저랑 상의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갖다 일치하지 마십시오. 저도 믿지 마시고 누구도 믿지 마셔라. 뭐 어쨌든 그 공관위 간사로서 좀 조심시키는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대화도 비밀이어야 할 텐데 이 대화만 들어서는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누가 녹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녹음했느냐를 놓고도 지금 약간 그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어제 처음에 이것을 보도했을 때 해당 매체는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녹음을 했고 이게 제3자에게 가서 제3자가 공개를 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제가 또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는 녹음 직접 한 거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했는데 네. 궁금해서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측 관계자한테도 물어봤더니 김 원내대표가 녹음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다. 녹음한 게 아니다라는 네. 취지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누가 녹음했냐도 또 어떻게
전달된 거냐도 이것도 다시 한번 그 시비비를 따져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도 이 관련해서는 제3자를 통해서 네. 이 녹취를 저희가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은 강 의원 그리고 김 의원까지 두 사람이 다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 사퇴와는 별개로 이러면은 이 김병기 의원 강제 수사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뭐 수사에서 이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압수수색과 같은 그런 강제적인 조사 방식도 채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혹은 뇌물 혐의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지금 뭐 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런 공천 관련 돈이 실제로 오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녹취록을 통해서 이 공천 과정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점을 묵과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것을 알려야 될 의무를 가진 간사로서 이것을 알리지 않은 그 부작위에 의한 위계로서 정당의 공천 관련 업무를 방해한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될 또 예정입니다. 수사로 가려지게 되겠죠. 따져봐야 할 포인트가 많은데 이 의혹은 저희가 또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